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다시 또 금세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똑같이 놀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포커스를 옮기십시오. 줌인이 아니라 줌아웃을 하십시오. 더 넓게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거대하게 확대해 보지 말고 다른 면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라이트를 비추어 보십시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포커싱을 하십시오. 문제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라고 할 때 단순히 포커스만 옮기면 됩니다.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사람의 이런 면이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니 몸에서 이런 반응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생각, 감정, 반응을 순서대로 관찰해 보세요. 보통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통해 그 순간을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떤 감정이 곧장 뒤따르는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호흡은 하고 있는지, 답답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는지,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와 같은 기분을 처음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나로 돌아가 그 감정을 가만히 어떠한 판단 없이 느껴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 즉시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도 지켜봅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 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방식인지도 봅니다. 어떠한 판단도 없이 그렇구나 하고 봅니다. 이렇게 자꾸만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나가면 점점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중요한 존재이고 싶었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무용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노바디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용함이야말로
자유 그 자체이며 내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조바심이 생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무엇을 하든 지금밖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지금밖에 못 걷는다. 커피를 마실 때도 지금밖에 못 마신다. 피아노를 칠 때도 지금밖에 못 친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도 지금밖에 같이 못 있는다. 이 손 지금밖에 못 잡는다. 사랑한다고 지금밖에 못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간은 늘 공백으로 옵니다. 그것은 마치 빈 액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새 액자에 계속해서 똑같은 과거의 그림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같은 것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붙들지 마세요. 매 순간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행복했던 기억마저도 흘려보내세요. 그저 새로운 공백을 계속해서 맞아들이세요. 그러자면 당신이 매 순간 비어 있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야망을 버리십시오. 야망은 계속해서 당신을 미래에 머물게 하고 현재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버리기 위해 그것을 가지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생을 찾아 나가십시오. 물고기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은 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입니다. 당신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음껏 물을 뿜어내며 춤추고 싶은 고래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기,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도 자꾸 다시 돌아오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장자의 말처럼 나를 빈 배로 만들어 봅니다. 빈 배가 되면 그곳에는 화낼 자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자도 없습니다. 나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풍경들을 즐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 나를 육체와 동일시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해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
당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저절로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을 나서 열심히 걸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 커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으니까 이만큼 커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때가 되자 태양 때문에 길어진 것이며 그 사람이 걸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작아질 때도 그가 뭘 잘못해서 작아진 것이 아니며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그림자입니다. 생각이란 곧 착각입니다. 자신을 텅 비우고 그저 내맡겨 보십시오.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에 뜨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해보았다면 알 것입니다. 가라앉기를 작정할 때 당신은 떠오릅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당신은 가라앉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빼십시오. 쥐고 있던 부실한 나뭇가지를 놓아버리십시오. 그 가지는 어차피 부러집니다. 당신은 순간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곧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삶이 오는 대로 그냥 사십시오.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타십시오. 이전과 똑같은 파도가 오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행복이라 불리는 좋은 감각들일지라도 반복하길 원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십시오. 같은 파도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듯이 같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정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레 먹지 않는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닙니다. 너의 끄떡없는 거친 몸이 거기에서 피어난 끝없이 흔들리는 부드러운 연약함이 참 아름답다. 둘은 한 몸이구나. 현실을, 나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이 오해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대로 완벽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있음에 집중하는 셈이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도 현실도 이대로 완벽하다는 걸 알면, 개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 이대로 안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 애쓰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놀부가 박씨를 받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다시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가 들어가면 결과는 왜곡됩니다.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이대로 완벽하다는 걸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도 세상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음 순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음 순간에 가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시야를 넓히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내 마음 아니고 내가 바로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을 떨쳐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삶이 내게 줄 깜짝 선물을 기대하고 매 순간 보고 들리는 내 마음을 관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받고 누리십시오. 생각, 감정, 몸은 내가 아니다 라는 또 하나의 생각을 붙들게 되면 생각을 나로 느끼지 않기 위해 또다시 애쓰게 됩니다. 영화 소울에서는 피아니스트인 주인공의 영혼이 고양이에게 들어갑니다. 주인공은 고양이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고양이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부딪히면 아프고 배도 고픕니다. 이 육체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픔이나 배고픔을 외면하고 치료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느끼고 아파하고 치유하고 밥도 맛있게 먹지만 단지 이 고양이의 육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양이로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찾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몸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상태, 또 하나의 지식을 늘리는 상태가 아닌 진정으로 체화해 내 방식으로 깨닫게 되면 생각, 감정을 흘려보낼 일도 없어집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원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여 잡아둘 뿐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아니라 길 자체입니다. 차량들이 마음껏 지나가게 두십시오. 차량들을 붙잡아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오롯이 느끼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곧 욕망이며 욕망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 모든 욕망이 당신의 주인이며 당신은 욕망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냐고 당신은 묻습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그저 다 같은 욕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욕망들이 끈질기게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한순간 어떤 욕망이 이기더라도 진 욕망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억눌린 욕망은 더욱더 강력해져서 복수를 위해
돌아옵니다. 욕망을 채운다 해도 잠시 사라질 뿐 곧 다시 채워지기 위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간 관계 역시 욕망의 투영입니다. 당신은 바라는 것들을, 당신에게 결핍된 것들을 끊임없이 인간 관계에 투사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렇듯 수많은 욕망으로 인해 천갈래 만갈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내면입니다. 욕망을 더 이상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 뜻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삶과 싸우지 마십시오. 삶이 오는 대로 그냥 사십시오. 파도가 오는 대로 그냥 타십시오. 주어지는 대로 아무런 욕망 없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 순간에 나를 맞추십시오. 희망이 있는 한 에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욕망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늘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여기가 아닌 거기에 도착해 이것이 아닌 저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달성하는 순간 그것은 또다시 지금 여기 이것이 되고 맙니다. 느려지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깨어있는 것은 느끼는 것이며 우리는 결코 빨리빨리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빨리빨리 느낄 수 없습니다. 석양을 빨리빨리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음 뿐입니다. 다음 순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깨어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붙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외롭습니까? 외로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입니다. 그것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며 정신을 팝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일에 빠져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당신임을 아십시오. 외부의 자극 속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마주보며 함께 있으십시오. 외로울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끝끝내 외롭습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존재가 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과의 연결을 깨닫고 나는 그저 바람에 나뒹구는 잎사귀가 아니었음을, 나에게도 뿌리가 있음을, 온 우주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궁 안에 있는 우주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하지 마세요. 언제나 모든 걸 날 위해서 하세요. 마음이란 곧 생각입니다. 마음은 현실을 비추어 시시각각 다른 빛을 반사하고 매 순간 이랬다 저랬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언가를 말할 땐 아, 지금은 이렇다는 거구나. 또 금세 뒤집어지겠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순간에 깨어있기만 하다면, 세상에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잊지만 않는다면, 그러니 천천히 깨어서 움직이세요. 마음은 자꾸만 빨리빨리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부모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입니다. 욕망이 오고 가고 또 다음 욕망이 오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보세요. 내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위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빛이란 따뜻함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밝은 미소 하나가 주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언 것을 녹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이끕니다. 내부를 보지 않고 회피하거나 외부를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고통은 지속될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며 고통은 내부를 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감사할 땐 그 반대편 극에도 감사해 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는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둘 다 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한다. 나의 집은 하늘에 있다. 나는 우주가 추는 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가오나시. 가오나시는 우리의 에고이다. 가오나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금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열광한다. 하지만 그 열광은 가오나시의 존재가 아닌 그가 가진 것, 사람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즉
금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오나 씨의 허기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크기를 키워도 아무도 그의 존재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금이 없는 자신은 그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오나 씨는 최고급 룸에서 산의 진미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통째로 집어 삼켜보지만 그의 욕망과 허기는 점점 거대해지며 본래의 모습을 잃어간다. 사람들이 열광할수록 에고는 더욱 커져가며 전체적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인격으로 분열된다. 가오나 씨는 치히로의 애정을 얻기 위해 금을 왕창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탄하지만 그 금은 사실 진흙덩이일 뿐이었다. 치히로는 그가 가진 금이나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주목한다. 치히로가 가오나 씨의 선물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는 거부당해야 한다. 치히로가 가오나 씨에게 먹인 쓴 경단을 삼켜야 한다.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쓰다. 죽을 만큼 괴롭다. 에고의 커다란 덩치는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사람들은 흩어진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음악도, 찬사도, 군중도, 레드카펫도 더 이상 없다. 나는 잊혀진다. 다시 노바디가 되는 것이다. 다시 외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서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진정한 나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할 수 있다. 가오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편견 없이 바라봐준 치히로를 무작정 따라 나선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신뢰하며 겸손히 따라 나선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금을 만들지 않아도 대단한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소박하지만 편안해진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쿠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마법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의무를 해내며 외부에서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삶을 산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기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도 한다. 하쿠는 치히로를 통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 그 순간 자신의 단단한 껍질과 갑옷이 전부 부서진다. 하쿠는 투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어린아이는 사실 다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 아직 물질 세계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존재이다. 아무도 마녀의 하수인인 하쿠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인 치히로는 그것이 누구든 하쿠든 가오나시든 편견 없이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바라본다. 치히로는 돼지들 사이에서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두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쿠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치히로는 이제 하쿠와
부모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받는 존재에서 주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물질 세계뿐이 아닌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도 존재함을 알았다. 치히로는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지의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치히로는 하쿠와 다시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터널을 씩씩하게 걷는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자신을 알아가기를 두려워한다. 그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을 말하기 때문이다. 하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세계의 일이 아니다. 그 둘은 다른 차원에서 만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길을 잃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